안녕하세요. 기초노동법 실무의 김영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임금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최저임금법이라는 게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임금으로 보장되지 않는, 보호되지 않는 어떤 이제 저임금을 받는, 그리고 이제 좀 연소 근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로 마련해 놓은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제도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이제 어떻게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얼마큼 보호가 되고, 그리고 최저임금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아시면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최저임금법 범위 내에서 그 직원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 보호해 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먼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도이고요. 그리고 연소자라든지 아니면 미숙련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 제도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됩니다. 모든 사업장. 그러니까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제외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다 적용을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적용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거냐면 수습 근로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습 근로자들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수습 3개월 동안 고용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근로계약서 많이 적고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 능숙하게 업무를 하는 건 아니니까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작게, 그리고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이 부분까지는 양해해 주겠다는 겁니다. 통상 이제 법에서는 10% 정도로 보고 있죠. 10%까지는 최저임금보다 좀 감액해서 지급해도 우리가 이해해 줄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안 되게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습 3개월이라 하더라도 1년보다 계약을 적게, 근로계약 기간을 적게 체결한 사람들은 이 수습 3개월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은 가정에 침투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거친족, 그러니까 가족인데 굳이 이제 이걸 법을 적용해서 좀 하기 좀 어렵지 않냐 하는 겁니다. 매일 이제 살 맞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가사 사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 들어와서 이제 일 도와주시는 이제 그 아주머니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이런 분들 계시죠. 뭐 집사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가사 사용인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에서 특별하게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이제 선원법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선원이라든지 아니면 선박 소유자 뭐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다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 그 효력 범위를 이제 보시면요,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은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은 무조건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최저임금법이 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은 기존에 뭐 10,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10,000원인데 최저임금이 10,000원보다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10,000원 미만으로 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우리 적용을 할까? 요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이유로 해서 임금 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고, 그러면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9,000원인데 우리 사업장, 우리 회사에서는 8,000원으로 시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시급이 9,000원인데 8,000원 주겠다고 하면 이 전체를 무료로 봐야 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전체를 무료로 하면 애써 지금 취업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전체를 무료로 보면 그럼 이 사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우리는 좀 무효로 하기 어렵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서,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그 이상을 지급해야 된다,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효로 되는 부분 한정해서만 미달하는 부분 한정해서만 무효로 보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노동부 장관이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고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면 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월 31일에 노동부 장관이 요청을 하고 8월 5일까지, 그러니까 4, 5, 6, 7, 약 한 4개월 내에 결정을 해서 8월 5일에 이제 고시를 하면서 최종 이제 결정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5일까지는 무조건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부 장관이 요청을 하면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고 논의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임금 실태라든지 아니면 생계비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 심사를 하고 이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합니다. 심의 의결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이제 본회의를 하겠죠. 그래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이 고시하도록 노동부 장관에게 요청을 하는데, 만약에 노동부 장관이 이거는 좀 요번에 하기 좀 힘들겠습니다 하면 노동부 장관이 재심의 요청도 가능합니다. 재심의 요청도 가능하고요. 제출하고 나서 이 심의위원회 자체에서도 이거 좀 뭔가 좀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서는 또 최저임금 이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이의 제기 가능해서 다시 또 자기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또 논의를 하고 다시 또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6월 29일까지 됐다가 다시 또 갔다가 피드백하고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기간이 그래도 못해도 8월 5일까지는 다 끝내라는 겁니다. 6월 29일까지 하기로 하되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요 기간 한 달을 두고 한 8월 5일까지는 그래도 늦어도 끝내라 하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이 기간 내에 8월 5일에 나오면 그 다음에 최저임금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을 산정을 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까요?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같은 임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평균임금 내지는 뭐 통상임금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걸로 봐야 될까? 어디까지가 그러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이제 산정 범위 내에 들어가지? 이렇게 좀 약간 의문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면 최저임금 산정을 할 때 다 최저임금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몇몇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뒷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산정 시 반드시 봐야 될 3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정 근로 시간이 있고요. 내가 몇 시간 근무했느냐, 몇 시간 근무하기로 약속했느냐 하는 부분과,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기준 시간 수, 요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월 환산액이 얼마 되냐, 요 기준으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소정 근로 시간은 얼마냐? 법정 근로 시간에서 당사자 간의 약정, 소정 근로 시간에 약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정한 시간으로 일주 8시간, 그리고 일주 40시간 내에서 정한 시간입니다. 통상 근로자 같은 경우에서 일주 8시간,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것보다 좀 더 적게 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아르바이트 직원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그 범위 이내에서 7시간이다 그러면 7시간을 기준으로 뭐 본다든지, 이틀 근무한다 그러면 그 이틀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가 일주 소정 시간과 주휴일을 합한 시간 얘기합니다. 주휴일을 합한 시간이고요. 예를 들면 내가 일주 8시간,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을 한다 고 하면 최저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이 범위 내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리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주휴일을 합한 209시간이 기준 시간 수가 됩니다. 그게 이제 공식을 209시간이 어떻게 나왔냐고 하면 일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더하기 주휴일 8시간 48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한 달은 4주입니다. 4주. 그런데 정확히 4주는 아닙니다. 끝에 0. 몇몇이 갖다 붙습니다. 그게 4.345주라는 겁니다. 이걸 곱하기를 하면 대략 한 208.57시간이 나오는데요. 이게 대략적으로 208.57시간이니까 그냥 올림해서 내지는 반올림을 해서 209시간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
월 단위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일한 직원들의 근로시간 수는 209시간이 된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209라는 말이 이런 기준하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 월 최저임금액을 구하면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그리고 최저임금 예를 들면 2020년 8,590원이다 하면 요걸 곱하기를 하면 월 환산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얼마냐? 그래서 209시간 곱하기 8,590원을 하면 179만 5,310원. 요거는 최저임금위원회 이제 홈페이지를 가도 나옵니다. 예, 나오고요. 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9시간 기준으로 해서는 이 금액이 월 환산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하에서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뭐가 있으며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예. 이게 왜냐하면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지 덜 받는지 내가 얼마나 지급받고 있는지 이거는 이렇게 살펴보지 않고는 잘 모릅니다. 예.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기준을 차용합니다. 그래서 매월 1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최저임금 시 이제 포함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통상임금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수중임금, 근로시간 외의 임금, 그러니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있죠? 시간 외 근로수당 이런 부분들은 이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것도 다 이제 평균임금이죠. 예, 평균임금은 포함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기상여금 같은 경우에서도 1개월 초과하면 포함이 안 됩니다. 예,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통상임금 같은 경우에서는 1개월 초과하더라도 정기적으로만 지급되면 통상임금 해당되겠다, 보겠다고 하는 게 판례 입장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서는 1개월 초과하면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1개월 이내에 있는 경우에서는 포함을 하겠다. 다만 이것도 다 포함시키면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다 포함시키면 이 직원들한테, 근로자들한테 약간 좀 이전에는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 환산액의 20% 초과분에 대해서만 산입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2020년 기준입니다. 2020년 기준. 예, 매년 기준이 좀 달라집니다. 2020년 기준에서는 20% 초과분에 대해서는 산입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복리후생비 이 부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 초과분. 예, 이건 5% 초과분입니다. 그래서 정기상여금은 20%, 복리후생비 예를 들면 식비, 교통비 이런 것들은 5% 초과분만 산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월 20만 원의 식비, 교통비를 지급받으면 그러면 이게 5% 초과분이 어떻게 되냐? 예, 5% 초과분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0년 최저 월임금액이 요 금액입니다. 179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이 금액이 월 환산액의 5% 금액은 89,766원입니다. 예, 요 금액 5% 곱하면 이 금액이 나오죠. 그러면 이 초과분 얼마냐? 그러면 20만 원에서 요 20만 원 나오죠. 요 20만 원에서 89,766원을 빼면 11만 235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 초과분은 20만 원 전액이 아니고 요 금액만큼 산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0만 원의 식대 교통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서는 11만 원만 넣어가지고 내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지 않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 보셨지만 월 200만 원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179만 5,310원 요것만 받으면 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핏 보면 200만 원이면 나는 보호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급, 식비, 교통비, 상여금, 시간의 수당 총액 200만 원 이래 받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급이 140만 원이고 예를 든 겁니다. 이게 시간급으로 따지시는 말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 기본급, 식비, 교통비, 상여금을 이래 받는데 200만 원에서 그러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예, 이걸 먼저 따져야 되고요. 140만 원은 당연히 기본급이고 포함됩니다. 예, 이건 전액이 이제 포함되는 거고요. 식비, 교통비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5% 초과네. 예, 5% 초과해야지 받는 거고요.
그리고 상여금은 아까 말씀드렸죠? 20% 초과액입니다. 20% 초과액, 20% 초과액. 그리고 시간의 수당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시간의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되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예,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면 기본급은 140만 원 다 들어가고, 아까 봤지만 5% 초과액은 11만 원만 들어가는 겁니다. 11만 원 들어가고, 상여금은 20% 초과액인데, 아까 5% 초과액, 식대 교통비 봤죠? 그거 초과액 기준으로 산정을 해보면 179만 5,310원의 20%는 35만 9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30만 원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상여금 30만 원보다 이게 20% 초과액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포함되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영원입니다, 영원. 그렇기 때문에 상여금이 포함될 여지는 여기 없습니다. 예, 없기 때문에 시간의 수당 영원.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하면 151만 원, 약 151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179만 5,310원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약 한 29만 원 정도? 예, 28, 9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위반이 되는 거죠. 예, 무조건 위반이 됩니다. 위반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 차액만큼 더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급해야 되고, 요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은 이런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직접 지급받고 있는 금액이 얼마큼 미달이 되고, 그리고 내가 보호를 받고 있는지 안 받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상여금이라든지 아니면 복리후생비 이제 최저임금 산정 비율이 아까 어느 부분을 20%, 5%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요게 지금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2020년에서는 20% 5%였고요. 그리고 2021년은 15% 3%, 그리고 2022년은 10% 2%, 그리고 2024년도부터는 전액 다 반영이 됩니다. 초과분 반영 이런 게 없습니다. 전액 다 반영되고요. 요 부분만 참고하셔가지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얼만큼 이상의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지급을 받고 있냐,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공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아, 내가 보호를 받고 있구나, 내지는 내가 좀 덜 받고 있구나, 이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게 말씀드렸지만 저임금 내지는 연소, 미숙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르바이트 받는 학생들이 이제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고등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친구들이 되게 좀 보호를 못 받는데요. 이 계산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것만 한번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제 보호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